유네스코가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의 훼손 위기의 세계유산 등급을 유지하며 이슬람 명칭인 알샤리프라고만 지칭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는 미 대선 후보 트럼프 지지 집회가 열려 서한지구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정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이스라엘 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거점 모술에서 일주일 새 처형한 민간인과 전직 군인이 최소 232명에 달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가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의 훼손 위기의 세계유산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이날 무기명 다수결 투표에 따라 현재 동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여전히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명했습니다. 21개국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비밀 표결을 통해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와 장벽들이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한 국가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고 2개국은 반대, 8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동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이슬람 명칭인 알샤리프라고만 지칭하며 이스라엘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유적의 정확한 상태를 분석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 18일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운영에 관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동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유적지 방문 및 발굴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크란 퀘이시 유네스코 주재 요르단 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네스코가 동예루살렘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논의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카멜 샤마 하코에는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유대교와 성지의 깊은 연관성을 다시 한번 무시했다면서 이는 유대인들과 역사적 진실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털 닉스 하인스 유네스코 주재 미국 대사도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동예루살렘과 서한지구의 영토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이스라엘 정책 자문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서한지구의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자유경제주의자인 프리드먼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트럼프 지지 집회 참석 뒤 이같이 밝히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두 국가 해법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후보도 서한지구를 이스라엘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그가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루살렘 올드시티와 아라크사 모스크 인근에선 우파 성향의 이스라엘인, 복음주의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지지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 후보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식하고 미국 대사관도 이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stand side by side with the Jewish people and Israel's leaders to continue strengthening the bridges that connect not only Jewish Americans and Israelis, but also all Americans and Israelis. Together, we will stand up to the enemies like Iran, bent on destroying Israel and her people.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and Israel safe again. 한편 28일에는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반카 트럼프가 아버지가 당선되면 100%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노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시리아 반군 장악지역인 이들리브주 하스 지역 학교가 공습을 받아 어린이 22명과 교사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앤소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이번 사건은 비극이다며
고의적인 공격이라면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러시아 또는 시리아 전투기들이 이들리브주 하스 지역에 6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 총재는 이 지역 학교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이번 학교 인명피해는 5년여 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공격에 러시아가 연루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러시아 국방장관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시리아 민간 인프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 3월 내전이 발생한 이후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인구 절반인 1,200만 명 이상이 거주지에서 떠났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총공세로 큰 타격을 입은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 접경 지역과 가까운 모술 서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현지 소식통 미들리스트 아이 등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군과 이라크 쿠르드족 페시메르가가 모술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압박이 거세지자 모술에 남아있는 IS 대원들이 유일하게 남은 퇴로인 서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는 모술에서 지난 17일부터 개시된 이라크 정부군 등 반 IS 세력의 총공세에 열흘 만에 수백 명의 대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프 보텔 중부군 사령관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IS 대원들이 모술 안팎을 드나들고 시민들과 섞여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800명에서 900명을 사살했으며 현재 모술에 남아있는 대원들은 3,500명에서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모술 앞 5km 지점까지 치닫고 들어오자 모술 안에 있는 IS 대원들의 심경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 모술 주민은 많은 IS 대원들이 공격이 집중된 동부를 버리고 티그리스강 인근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는 IS가 이라크 거점 모술에서 일주일 새 처형한 민간인과 전직 군인이 최소 232명에 달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재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라비나 삼다사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기준 민간인 232명이 사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90명은 전직 이라크 군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26일 이후 살해된 주민들까지 합치면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삼다사니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IS는 이 밖에 모술 외곽에 사는 주민 수천 명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기 위해 모술 내부로 강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살된 전직 군인 190명은 IS의 지시에 불복종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샴다사니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러브 153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찾아 나섰고 2013년도부터 이곳에서 재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부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재봉 수업은 아랍 마을을 포함해 여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이민을 해오신 분들은 문화와 환경과 이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그 이민자들 중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봉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고 졸업함과 동시에 수순집을 오픈한 분도 계시고 너무나 그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또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 군데 몇 군데 같이 이렇게 재봉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문화와 뿌리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유대기구가 기독교 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결단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유대기구 내부 정책의 변화로 협력이 가능하게 됐고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Love 153 has brought here friends to visit with us, to pray with us, to contribute to us, has done work hand in hand and on the ground with Olim and with our staff at absorption centers, teaching them how to sew, giving them a sense of community, of pride, and feeling the love that Love 153 brings to them.
We're very thankful. 저희가 매주 저들과 만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을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 삶에서 이어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삶에서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사랑이라는 걸 보이자. 재봉교실 외에도 학대받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청소년 재활학교 등에서 태권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They have a very tough life, and they need this confidence with people, and they getting better, and they feel better with them because they feel like they're doing something very good, and they can see that they improve each class. 말로만이 아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하고 있는 러브 153. 이를 통해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미움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바사렛 지온에서 KRM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